올해 발생한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빨라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AI가 발생하면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발생 사례가 없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대명 사격인 왕궁축산단지의 주교 저수지가 생태습지로 거듭날 예정이지만 남아있는 축사 때문에 수질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공립유치원 입학이 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육기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업지역이 확대되고 이동 영업도 가능해져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에서 발생한 AI로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올해 발생한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빨라 초기에 잡지 못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AI가 발생한 김제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자루에 오리를 넣고 땅에 묻는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발생한 AI는 폐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발생 패턴도 불규칙해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사료 차량이라든가 축산 차량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철새 유입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농장 주변에 닭과 오리 농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AI가 발생한 농가 반경 10km 안에는 모두 360여 개의 농가가 닭과 오리 27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0kg 정도면 거의 용진면에 산란계 사육농가 다 해당되는데 이게 이동 제한에 묶이다 보면 계란 출하도 중지가 될 것이고. 방역당국은 김제 지역에 5곳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이동 차량을 통해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온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AI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는 동물과 함께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김제에서 또 AI가 발생하면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의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익산 만경강 철새에게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 유행은 H5N6형입니다. 전남과 충북에서 발생한 AI 역시 H5N6형이었습니다. AI 발생이 확인된 김제 오리 농장도 H5N6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H5N6형은 AI 바이러스 144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유행했는데 15명이 감염돼 9명이 숨졌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다른 AI 바이러스에 비하면 덜 위험한 편입니다. 몇 년 전 국내에서 유행한 H5N1형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무려 85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452명이 숨졌습니다. H5N6 같은 경우는 2014년 이래로 지금 15명이 확인이 됐으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AI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아 위생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AI에 감염된 농장을 출입하는 농민이나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면 됩니다. 발생한 농장에서는 보호복을 입고 그 보호복을 다 소각을 하니까 이제 안 묻혀서 나온다는 거죠. 감염된 닭이나 오리가 유통되지 않지만 설사 유통된다 해도 익혀 먹으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75도씨 정도에 5분 정도만 끓여도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에서 닭과 오리 등을 만진 뒤 혹시 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의 주교 저수지가 내년에 생태습지로 거듭나게 되면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가축 분뇨로 새만금 유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된 주교 저수지입니다. 바닥에 쌓인 가축 분뇨를 걷어내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3월 악취가 진동했던 주교 저수지가 생태 습지 공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만금 수질도 낮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 말 지금 BOD 수치상으로는 6.2가 나왔고요. 지금 수생식물들을 다 식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만경강 수질 개선 목표가 4.2인데 거의 근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적정 수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수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축사를 사들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지만 예산 부족으로 아직 20%의 축사를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들이지 못한 40여 곳의 축사에서 4만 마리의 돼지가 배출하는 축산 분뇨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오염을 시킬 물론 위험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이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와 사업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13중에 154억 원, 경상북도는 11중에 14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예타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22억 원, 경북은 11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지역차별적인 예산 편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전라북도와 12개 출연기관의 통합부채가 1조 5,172억 원에 이르러 도민 1명당 8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특히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 기준 부채 비율이 396%로 전국 공기업 평균의 5배를 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공립유치원 들어가기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육기관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공립유치원은 지난주 원화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단설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10대 1을 넘었습니다. 입학 정원이 적은 만 4세와 5세 반은 최하 7대 1, 높은 곳은 20대 1을 웃돕니다. 법정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우선 선발하다 보니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상교육에다 교육 환경도 사립에 뒤처지지 않다 보니 공립유치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맞벌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또 작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자꾸 지원되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단설 유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인원을 적게 뽑는 병설 유치원은 입학 경쟁률이 40, 50대 1을 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공립보다 비싸지만 보육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사립 유치원도 이전보다 입학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아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엄청 줄게 생겼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원화모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행 감소가 하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풀로 차고 하면은 당연히 줄지. 실제로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1년 새 50개가 문을 닫았고 2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년까지 3년째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 영세 어린이집의 폐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누리예산에 대한 법적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보육기관 간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육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엔 최순실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김 교육감이 관계 공무원들이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의결에 따라 전라북도는 김 교육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며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음식을 파는 이른바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영업지역이 확대되고 이동 영업도 가능해져서 푸드트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2대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준 곳입니다. 한 대는 문을 열지 않았고 한 대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탓에 장사 가운데 평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평일날은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고요. 그냥 주말만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장사 안 되고. 올해 한 대를 허가해 준 곳도 비슷한 형편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은 불법입니다. 지금껏 푸드트럭은 허가된 특정 장소를 조금이라도 벗어나 이동을 해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이제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원지와 관광지,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등 8곳에 머물던 영업 허용 지역도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각종 축제와 행사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조례를 바꾼 전주시는 영업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한 뒤 이동영업 운영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적으로 했던 그 영업보다는 이동을 함으로써 수익이 좀 더 창출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존 상권과 충돌을 우려해 쉽지 않은데 이동 영업의 효과도 적을 거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 재개 27일 만에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이면 안보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선 기기의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늘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방사선 기기 팹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방사선 기기 팹센터는 방사선 센서와 발생 장치, 융복합 기기 등을 한자리에서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기기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년도 신입사원 113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필기와 면접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따라 신입사원의 10%가량을 전북학교 출신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임원들과 장호중 전주지검장, 법조 출입 기잔단이 김장김치를 담아 범죄 피해자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가정들이 따뜻한 겨울을 낼 수 있도록 김장 500포기를 담아 모두 50가정에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6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1톤급 중국 어선이 높은 파도에 부딪히면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8명이 바다에 빠져 이 가운데 7명이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에 구조되고 실종된 나머지 1명도 중국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에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이 어선이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 조업을 허가받은 어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집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무면허로 혈중 알코올 농도 0.295%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남원과 임실, 진안 등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로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밤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조금 낮아지겠습니다.